자, 윤미향 의원 재판부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윤미향 의원 재판은 제가 진짜 어때 윤미향 의원 사건 막 났을 때 어떤 새끼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 위안부 할머니들 등쳐먹는 윤미향을 왜 실 드시냐 이거야. 아니다. 우리는 그 저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 지키는 대학생들한테 우리가 밥찬 했던 그 기억이 있고 밥찬 한번 쏜 적 있어요. 근데 그 위안부 쉽게 말하면 일본군 속노위 할머니들을 케어하는 정의기억연대 정의연 옛날에 정대요. 여기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 사건이 빵 터진 겁니다. 빵 터지다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성향이 윤미향 그럴 사람 아닌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네. 평상시 때 그 정의연 등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이 이게 빵 터지면 갑자기 관심을 보여. 그랬다고?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사건 관련해 갖고 우리가 수사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경찰서 가가지고 그렇죠. 막 예. 날짜 잡네 안 잡네 예. 막 해가지고 결국 유능한 정필승 변호사랑 같이 갔더니 무혐의 났거든. 저도 2번을 경찰서를 그러니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열받던 이게. 예. 근데 지금 이 재판 한번 봅시다. 대부분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대부분 무죄라는 게 좀 껄쩍지근하지. 나머지 사실상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이따 하겠습니다만 얼마나 억울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요. 윤미향 의원의 주요 혐의는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주요 혐의들. 그러다 보니까 유죄를 받아내려고 혐의를 계속 늘리고 해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표현이 대부분인데 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5개 혐의 중에 하나를 빼고는 다 무죄가 나온 거죠. 그 하나 유죄 그 판결이 나서 이제 뭐 벌금 1,500만 원 나온 것도 만약에 그걸 그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단법인들이 다 범죄 혐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자, 검찰이 기소조차 못했던 것들 한번 볼게요. 봐봐요. 공금 유효행하여 딸 유학비 제출 혐의 없음. 단체 자금 유효행하여 대출 없이 현금으로 개인 부동산 구입 혐의 없음. 보조금 및 기부금 허위 공시 또는 공시 누락하여 유용 혐의 없음. 피해자 장례 지원금 횡령 혐의 없음. 기부금 수입 중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에 쓰지 않은 돈을 유용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 없음. 윤미향 부친을 쉼터 관리자로 형식상 등재하고 관리비 지급하여 배임 혐의 없음. 주무관청의 기부금 및 보조금 수입 지출 내역 거짓 보고 혐의 없음. 정대협 정의연 같은 사업으로 보조금 중복 과다 지급받음 혐의 없음. 배우자에게 일감 몰아줘 업무상 배임 혐의 없음. 위안부 피해자에게 화해치유재단 위로금 1억 원 수령하지 말도록 강요 혐의 없음. 선관위 신고 예금액 기부금 포함 혐의 없음. 안성 쉼터 헐값 매각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 없음. 안성 쉼터 불법 증축 공소권 없음. 요거는 기소조차 못했어요. 죄가 안 나왔으니까 네. 기소조차 못했다고. 그 내용 이제 여기 판결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지금 보조금 관리법 및 기부금법 위반 혐의거든요. 판결 첫 번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상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요거는 이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증거가 없는 거지. 한 짓이 없으니까 증거가 없지. 검찰이 그렇게 털었는데. 두 번째,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이따가 한 개 유죄 받은 판결이 어떤 판결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나쁜 의도를 갖고 횡령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건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건 마저도. 그 다음에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가로 근무했다. 근데 이따가 그 마지막 하나 1,000얼마짜리 1,700만 원. 요것도 유죄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했다. 이게 판사의 판결이고요. 실제로 이 판결을 보면은 유죄 인정한 한 건만 봐도 사실상 전부가 무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유죄 인정된 그 단 한 건이라는 게 그러니까 영수증이 없는 지출 금액 1,700만 원 그것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해서 벌금 1,500만 원이 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벌금 1,500만 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악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체면을 챙겨주는 듯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그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에서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무관청에서 감사를 합니다. 매년 연말에 감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돈이 국가지원금으로 이루어졌는 그 집행됐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그만큼은 다시 이제 회수해 가는 것이고, 그 단체 자체 회비 중에서 영수증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평가 보고서에 다음 그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그냥 다 마무리되는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영수증이 없었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는 것만큼 횡령을 했다고 지금 그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 한번 해볼게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검찰의 주장은 총 217회에 걸쳐서 합계 1억 원 상당을 유용했다라고 검찰이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팩트는 뭐냐면 10년간에 217건이라고 하는 것 중에 영수증을 68건을 찾지 못한 거예요. 10년 거 영수증을 다 모았는데 찾지 못한 거야. 근데 이것마저도 그 시민단체들이 선지출 후에 보전한다고 하는 통상적인 경비 회계 관행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먼저 뭐 지불하고. 이거 쓸 거니까라고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갑자기 생길 수 있잖아. 무슨 할머니 점심 뭐 이런 식으로 저 해외에 나간데 로밍 비용 그런 거 쓴 다음에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선지출 후 보전이라는 통상적인 경비 회계 관행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못 찾은 것만 68건만 영수증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은 검찰이 1억 원 이상을 횡령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영수증 못 찾은 건만 유죄로 선고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윤미향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영수증이 없다는 게 횡령의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법원 판결은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네가 횡령한 거야 라고 판단을 내린 거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10년 동안 68회 이 영수증 못 찾았다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전자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이제 당시 10년이나 되다 보니까 뭐 종이 영수증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없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1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버지 이야기까지 그리고 정의개혁 무슨 별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이 윤미향 의원을 너무 악마화시킨 면이 있어요. 그리고 정의원 구조가요. 제가 이 사건을 초창기 때 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단체들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시민단체라고 하는 게 대표가 후원금 등의 사용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회계 담당자네 뭐네 이렇게 있으면 야 내가 이거 횡령할 테니까 비리 저지를 테니까 너 눈 감아줘. 이게 안 되는 구조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빙이 부족하다고 하는 1,700만 원에 대해서만 그냥 유죄를 때린 거예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횡령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까지 판사가 판결해 준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죄로 인정한 횡령 획수보다 많은 금액을 정대협이나 정의연 등에 기부를 했어. 의미가 없잖아 그게.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그 정의기억연대 이사회에서 이 정도 됐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미향 대표 월급을 올릴 때도 됐다. 그리고 그 외부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뭐 강연을 나가거나 어떤 회의에 초청받거나 하는 그거는 또 따로 별도 그 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그것도 그냥 개인적으로 써라라고 했는데 윤미향 대표가 다 거절하고 월급 인상도 거절하고 그 외부 개인 활동에 대한 보수가 들어오는 것도 다 정의연에 다시 기부하는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추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많은 비영리 단체에서 현실적인 생활 임금을 못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 수입을 보충하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은 좀 많이 과도하게 투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까지 수십 건을 털었는데 예. 영수증 증빙 안 된 거 10년 동안 1,700만 원이면요 1년에 170만 원 정도 되죠. 한 달로 한번 따져보세요. 비리 저지를 뭔가가 있었는지.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 제기됐던 그 수많은 의혹들은 다 기소추적 못했단 말이에요. 이사회가 이거 너무 뭐랄까
급여가 예. 대표로서 너무 작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아, 그거 괜찮다. 자기 가치로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이번에 무죄, 사실상 무죄지. 대부분 다 무죄라고 봐야지. 100% 무죄라고 봐야 돼요. 그랬더니 댓글을 달아요. 난 그게 더 빡치더라고. 아니, 그런 것들이 다 무죄가 나왔다. 혐의가 없었다. 횡령 같은 거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딴소리 하고 있는 거야. 마치 우리 쪽 지지자인 것처럼. 그래도 윤미향은 조심해야 돼요. 뭔 개소리야 이 새끼들아. 윤미향 무죄가 나오니까 와 좌표 찍혀가지고 거기다가 악플을 다는데 그럼 뭐 재판을 판결을 왜 안 해? 이런 사건을 있잖아. 윤미향 의원이 민주당을 흔들어 보기 위해서 제대로 한번 털었던 사건이거든요. 이것밖에 안 나왔다는 건 거의 신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윤미향 의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정말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26살부터 위안부 할머니 옆에서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쁜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정말 그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가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 30년 동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만 보더라도 이 윤미향이라는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횡령했다고 인정된 X보다 더 많은 돈을 기부하면서 왜 횡령을 하냐고. 범행에 동기가 없는 거거든요. 이영수 할머니, 이분은 진짜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비판을 거의 안 했는데요. 정말 속상합니다, 진짜. 이 사건 자체가 이영수 할머니 때문에 발단한 거잖아요.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이제는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 당할 만큼 당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 중에 이영수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면서 윤미향이라고 하는 사람,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이영수 할머니를 계속 케어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디에 뭐가 씌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방식으로 이영수 할머니가 저러시면서 윤미향 의원이 이번에 사실상 다 무죄 받고 나오면서 그 부분도 행정하지 않았다. 남은 항소심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소면해 나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저렇게 혜택을 그러니까 배려를 받았다고 하는 할머니의 증언이 저런 식으로 나와서 굉장히 충격파를 던졌고 당시에도 그런 말 많이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할머니를 이용하는 면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많은 접점이 있었던 할머니가 저런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할머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책임져야 되지 않나 그래야 재발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 때문에 그 쉼터에 그러니까 소장님 자살하신 부분이 예,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검찰과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윤미향 의원 수사는 조국 장관, 이재명 대표 등하고 똑같은 수사입니다. 혐의를 막 늘려요. 계속 나올 때까지 털어서 이거 영수증 없네? 이거 유죄네? 검찰은 정신승리할지도 몰라. 윤미향 의원 유죄 받았다고. 그러니까 유죄는 자기들의 목표로 한 유죄는 안 나왔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더럽히는 건 성공한 거죠. 대표적으로 개그 프로그램에서 소재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윤미향 의원이 발 마사지 하고 다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뭐냐면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강연 활동 다니다 보면 할머니들이 엄청 힘들어하세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들하고 뭔가 잘해준다고 해서 마사지를 받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체력이 굉장히 약한 할머니들은 마사지 받는 일 자체가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발 마사지 정도 하루 이제 모시고 가는데 그러면은 발 마사지 업소 가는데 할머니들끼리 갔다 오라고 그냥 보냅니까? 누군가는 같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같이 또 케어를 하려면은 같이 고생했는데 같이 마사지 받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발 마사지를 같이 받았다. 그걸 말을 싹 다 앞뒤 빼고 윤미향이 발 마사지 업소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호텔에서 스파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발 마사지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때리면. 이재명 대표가 주말에 윤미향 의원한테 사과했었죠. 한번 읽어주실래요?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8개 죄목에 징역 5년 구형, 7개 무죄, 1개 벌금. 얼마나 억울했을까? 윤미향 의원님 미안합니다. 이거는 내용을 알고 보면 저 한 개마저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사모펀드로 수사 뭐 어쩌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무슨 입시비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 내는 것처럼 털고 털어서 사실은 윤미향 의원이 횡령했다라고 하면 검찰이 증거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민단체 10년 넘게 활동한 것 중에 영수증 없다고 1,700만 원 횡령한 거야. 이렇게 털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피해갈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윤미향 의원한테만 적용되는 법이라는 게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큰 문제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미향 의원은 2011년 의원총회 때 제명돼 버렸죠. 당시에 대표가 누구였다? 아우, 박여비. 아유, 우리 안에 동지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윤미향 의원 강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해서 뭐 당대표가 그러자고 하니까 의원총회에서 나가시오 해갖고 제명시킨 거예요. 이 비슷한 결로 이낙연 대표 당시에 윤석열 탄핵하자는 소리가 엄청 나왔었잖아요. 네.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저 민영배 의원, 김두관 의원 이런 분들인데 탄핵 못하는 말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총장일 때 저 뭐 제네로이 사건이네 뭐 한동훈 뭐 관련해 갖고 예. 수사 막 방해하고 막 그러면서 또 더군다나 막 뭐 저 법원에서 저 징계 2개월 정직 2개월로는 좀 부족하다 할 정도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탄핵 시켰어야 됩니다. 아니, 사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탄압은 21세기의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평생을 이 일본 위안부 관련해가지고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수요 집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고 많은 이 반일 운동에 대한 근간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걸 목표로 그걸 의도했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진짜 우리가 21대 총선 때 민주당 180석 와 탄핵만 빼고 다 할 수 있어 했던 그 180석이 이낙연이 한 7, 8개월 하면서 다 까먹어 버렸죠. 그리고 나서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 그다음에 대선 지방선거까지 사실상 다 이어지는 데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도 이낙연이가 터뜨렸던 것들이 예. 지금까지 오고 있는 정말 민주당 역사의 가장 흑역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미향 의원 전 민주당이 복당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법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알려내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1심밖에 안 끝났는데 윤미향 복당시키면 역풍 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이낙연 같은 머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역풍 불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가진 게 있어야 역풍을 불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윤미향 의원한테 사과한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1심이 이렇게까지 난 마당에 윤미향 의원을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게 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수사를 받았지만 굉장히 유명한 뭐 셀럽이라고 좀 보기도 어려워서 네. 윤미향 의원 자체를 사실 좀 내버려두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방치하거나 밖에 내버려두면 안 되고 이 복당시키면서 상황을 더 알려내는 것이 난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이고 참 어쨌건 윤미향 의원 고생하셨고요. 항소심 가서 나머지 1,700만 원도 무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분 깨끗하게 산 거네. 딱 이재명이네. 아무리 들어도 안 나와. 와, 씨. 우리 쪽에 이런 분들 전현희 위원장도 의원장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정말 뿌듯하네요. 예. 지금 힘들어서 그렇지.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무님 아까 감사드립니다.